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고수의 국어 강사 안종민입니다. 2010학년도 6평에 사회지문 한번 볼게요. 여러분, 사회지문은 크게 세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사회학 이렇게 나와요. 사회학 나오고 이 글이 사회학에 관한 얘기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법률입니다. 법률. 법률이 살짝 관련되죠. 헌법 얘기 나오고, 그죠? 네. 하고 이제 여러분 이제 아주 어려운 이코노믹스 경제입니다. 근데 쌤 퍼센트로 따지면 20%, 40%, 40% 비중으로 요즘 나옵니다. 그래서 좀 짧은 거를 좀 잘 연습하고 경제는 좀 배경 지식을 많이 쌓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법률은 좀 딱딱하다고 애들이 많이 툴툴대. 그래서 글이 좀 많아서 글씨가 다른 글보다는 조금 촘촘하죠. 한 페이지 다 집어넣으려고. 그래서 일단 문단 기호를 한번 표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3번이 좀 어려워했다는데 3번은 어려워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잘 보시면 이제 1문단 잘 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니네 문학, 비문학 합쳐서 제일 중요한 출제 요소는 뭐라고 그랬어요? 차이점이라고 했죠. 자, 한번 볼게요. 언론 보도로 언론이 뭐 있습니까? 뭐 신문, TV 이런 거 있죠. 요즘 유튜브도 있지만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 피해를 구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만약에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TV에서 선생님을 기자가 선생님이 불법 도박과 연루됐다 이렇게 방송에 나왔으면 선생님이 명예가 실추되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그것 때문에 학원에서 잘렸어요. 그러면 월급 이주니까 피해를 입었죠. 그럼 선생님은 불법 도박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럼 억울하잖아, 얘들아. 그래서 선생님 감정적으로 그 방송국을 찾아가지고 그 앵커를 기다렸다가 멱살 잡고 턱을 한 대 까다 그러면은 그렇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민법은 법률이네, 그죠? 민법은 끈을 깨워준 다음에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여러분 구제하는 게 뭡니까? 구하는 거죠. 세이브하기 위해서, 그래서 손해배상과 같은, 쌤이 뭐뭐와 같은 하면 괄호치라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네. 그러면 뭐뭐와 같은 것은 예시라고 했죠. 네. 그리고 여기 한번 볼래? 쌤이 추추 하면은 여러분 칠판 보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와 보입니까? 와. 그러면 쌤이 A and B, A but B, A or B 하면서 뭐 하라 했어요? 넘버링을 하라고 했죠. 그러면 문학, 비문학 통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차이점이거든요. 자, 그러면 금전적 구제를 1번으로 놓고 비금전적 구제를 2번으로 놓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금전적 구제는 뭐지? 라고 할 필요 없이 손해배상은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얘들아. 그러면 대파와 같은 채소류는 이렇게 하면 대파 같은 게 채소구나 이렇게 알면 되잖아요. 그럼 돈이고, 그럼 B가 붙었으니까 돈 아닌 구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이거 뭐 1번, 2번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무조건 2번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무조건 뒤에 나오는 게 중요해요. 알겠어요? 이러한 비금전적 구제 방식 2번이죠. 구제 하나가 뭐다? 반론권이다. 그럼 반론권은 다운표 쳐져 있지? 다운표 쳐져 있는 거는 중요한 말이야. 그러면 1문단에서 제일 중요한 말은 반론권입니다. 그리고 1, 2의 차이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반복되는 말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다운표가 중요한데 반론권은 또 나오지, 얘들아. 그럼 여기서 어디 끝나? 반론권은 어디에서 끝나요? 권리다 여기 끝나지. 그러면 반론권은 삐리리리리 권리다라고 끝났지, 얘들아. 그럼 반론권이 뭐가 됩니까? 개념인 거죠. 개념을 다른 말로 definition 해서 정의라고 합니다. 그 졸라맨이 지킨다는 사랑과 정의를 지키는 졸라맨 그 정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남발뜻을 규정하다.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언론의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러면 선생님이, 안종민이 문제가 된 언론 보도 내용 중 의견이 아닌 사실에 대해 언론사를 상대로 지면이나 방송으로 반박할 수 있는 권리다가 반론권입니다. 알겠죠? 반론권, 다시 한번 또 그러면 반론권 3번 나왔습니다. 무슨 보도? 반론 보도를 실현됩니다. 그죠? 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 나왔던 반론 보도는 무슨 보도와 다르다? 정정 보도는
주보도는 다이아몬드와 다르니까 이 차이점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정정보도는 가만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달라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는 것이며라고 돼 있지. 그럼 이거는 피해를 받은 사람이 하는 겁니까? 언론이 하는 겁니까? 언론이 해놓고 죄송합니다. 제가 말 실수했습니다. 바로 잡습니다. 내 말 이해돼? 쌤이 아까 숙제를 낼 때 뭐 예를 들어서 50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해오세요. 보니까 중간에 53페이지에는 광고가 나와 있어. 교재를 보니까 정정합니다. 50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해오세요. 이렇게 정정하는 거 말합니다. 이까지 이해됩니까? 자, 추후 보도는 쉬워요. 뭡니까? 무혐의나 무죄 판결이라고 하는 게 추후 보도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문제에서요. 문제 있겠습니다. 문제 3번 문제 있죠, 여러분? 물어보는 게 무슨 보도입니까? 그렇지, 반론 보도입니다. 졸린가 보다. 막 대답과 하품을 동시에 하네. 그러면 여러분 1번에 눈에 띄는 말이 있습니다. 구질구질 있는데. 무죄 판결. 그렇죠. 이게 보이시죠? 그러면 무죄 판결은 무슨 보도지? 그렇죠. 추후 보도죠. 그러면 1번한테 들렸다. 닥쳐라. 꺼져라. 제끼라.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2, 3, 4, 5를 제낄 건데 네. 자기가 해놓고 죄송합니다. 제가 미스테이크 했습니다. 하는 경우를 찾아야 되겠지. 그게 정정보도죠. 여기 수정합니다. 보이죠? 3번에 사실관계를 확용하니까 잘못입니다. 그래서 이거 오타 났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면 이 세 개는 전부 다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사과하고 오타해요, 수정해요 라고 돼 있지. 그럼 얘는 자기가 언론사 자기가 하는 정정 보도가 되는 거지, 얘들아. 그러면 아까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라고 했잖아, 얘들아. 그러면 소장이 인터뷰를 했대요. 근데 확대한 결과라고 밝혀왔다. 내 의견을 너무 확대했다. 나 억울하다. 라고 하는 거잖아, 얘들아. 그럼 이게 반론 보도가 되기 때문에 정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3번 문제는 이렇게 찾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한 문제는 해결했다. 너네 1번 문제 한번 해결해 볼래? 1번에 보면, 자, 외국 사례가 보이네요. 상식을 비판했답니다. 새로운 이론이 나왔답니다. 그다음에 개념 정의라고 나왔지, 얘들아. 아까 우리 반론권은 이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요게 냄새가 스멜 나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1문단 잘 보면 느낌이 옵니다. 알겠어요? 쌤 이거 개념 정의라고 했죠? 와, 두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면 본문 다시 돌아와서 여기가 그러면 3문단이 되는 거예요? 2문단. 2문단밖에 안 돼요? 그럼 1문단이 졸라 뚱뚱했네요? 다이어트 좀 하지. 살이 퉁퉁 쪄가지고 어떡하냐. 나한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반론권 제도는 세계적으로 30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나 봐요. 우리나라의 반론권 제도는 의견에도 반론권을 적용하는 프랑스 모델이 아닌 사실적 주장에 대해서만 반론권을 주장하는 독일식 모델을 따르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둘로 나눠볼까요? 의견을 적용하는 게 프랑스식 모델, 사실에 적용하는 것은 독일식 모델. 하품과 대답을 동시에 하네. 네, 정확하게 다시 말할게요. 여기 의견에도 있지, 얘들아. 그러니까 프랑스식 모델은 의견 플러스 사실. 그러면 독일식 모델은 사실만. 그러니까 우리는 뭘 따르고 있다? 독일식. 우리나라 반론권 제도의 특징은 주어 다음에 끊으면 됩니다. 정부가 반론권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라고 했지. 그럼 이는 바로 앞에 있는 말. 반론권 제도를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행사하도록. 언론중재위원회를 여러분
맞출 수 있을걸요? 약자로 뭐라는 줄 압니까? 좀 언중이라 합니다. 언중이라 합니다. 알겠죠? 네. 언중이라 합니다. 그럼 찾아볼까요? 네이버에서. 이상한 거 나오는 거 아니지? 아니, 뭐 하는 거니? 언중위. 엉중 아따, 곰바리가 나오네. 이름 김중희. 엄중이 있겠다, 그냥. 언중이 나오지, 얘네다? 바로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완전 중이에요. 이거 나오죠, 그죠? 그래서 반론권을 언중이를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예. 이게 특징입니다, 그죠? 네. 특징이 중요하죠. 네. 반론권 도입 당시 우리 정부는 언중위, 반복된다. 통한 반론권 행사가 언론에는 신뢰 같은 불안을 주지 않고, 플러스 1, 알겠니? 자, 쌤이 아까 고 엔드 나오면 넘버링 한다 했죠? 개인에겐 신속한 구제를 받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효율적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플러스 2. 이에 대해 언론사와 일부 학자들은 법정 기구인 언중인을 통해 반론권 행사를 하는 것이 언론 편집 편성권을 침해하여 마이너스죠. 그죠? 자유를 해석하다 마이너스. 그러면 좋다고 보는 사람이 있고 안 좋다고 보는 사람이 둘이 맞서 싸우고 있죠. 여러분 그 1번 문제에 보면 우리 아까 뉘앙스가 4번 같다라고 했잖아요. 네. 대립되는 주장 맞죠? 네. 나왔습니다. 맞죠? 네. 그랬더니 3문단 헌법재판소는 반론권 존립 여부에 관해서 판단하면서 반론권은 잘못된 사실을 진실에 맞게 수정하는 권리가 아니라 피해를 입은 자가 안종민이 피해를 입었잖아요. 쌤 불법 도박 안 했는데 불법 도박했다고 방송국이 명예를 실추해서 문제가 되는 기사에 대해서 자신의 주장을 게재하는 권리로서 합헌적인 구제가 합헌이 뭔지 압니까? 헌법에 합치된다. 그러니까 헌법에 위배된다고 위헌이라고 하는 거 알겠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 여러분 기억나나요? 박근혜 탄핵시켰던 곳입니다. 그래서 탄핵시킨 것에서 헌법에 맞다 땅 해가지고 감옥 간 겁니다. 알겠어요? 네. 대통령 탄핵되고 무기 대등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돼 있죠, 여러분? 네. 무기 대등 원칙은 이 무기가 있습니다. 무기가 있는데 쌤 만약에 칼이 있다 합시다. 날카로운 칼이 있는데 효찬이가 바로 앞에서 나하고 싸우는 거야. 그럼 너는 무슨 무기를 줄까? 그러고 형광펜. 자, 형광펜. 선생님은 그 일본 칼 있지 알겠냐? 그럼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한 배로 덤비면 팔 잘립니다. 그죠? 그럼 무기가 대등합니까? 아니요. 아니라는 거죠. 그 무기 대등 원칙이라는 건 뭐냐면 언론사하고 안종민하고 누가 더 힘이 셉니까? 언론사가 훨씬 힘이 셉니다. 그럼 나한테도 무기가 좀 괜찮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얘들아? 네. 그래서 선생님은 언중위를 통해서 반론권을 하는 것이 비슷한 무기가 된 거예요. 즉 사회적 강자인 언론을 대상으로 일반인이 동등한 공격과 방어를 할 수 있도록 균형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정당하다는 것이다. 마지막 문단 4문단 맞습니까? 네. 반론권 정우는 요것만 하면 됩니다. 알겠죠? 네. 언론중재위원회 또는 법원에 할 수 있고 그러면 1번, 2번 할 수 있다. 보세요. 이 또는을 영어로 하면 뭐가 됩니까? or지, or. 그 넘버링 했죠, 그죠? 두 기간에 그럼 두 기간은 뭡니까? 1과 2죠. 1, 2에 동시에 할 수 있다. 그럼 세 가지 방법이 있네요. 신청하는 방법. 첫 번째, 1번에 한다. 두 번째, 2번에 한다. 3번, 둘 다 한다. 됐죠? 쌤이 싫어하는 게 뭐라 했어요? 넥타이 매는 거하고 설거지 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 거 뭐죠? 넥타이 매고 설거지 하는 거. 이해됐습니까? 동시에 할 수 있다. 이때 반론권은 해당 언론사의 잘못이나 기사 내용의 진실 여부에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대요. 잘못되든 안 하든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언론 전문가들은 일부 학자들의 비판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관련된 분쟁은 법정 밖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이를 통한 반론권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웬만하면 법정에서 하지 말고 일에서 해라. 그러나 역삼각형 그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고가 뭔지 알아요? 높인다는 뜻이요. 고자가 높을 고자거든요. 여러분 하이스쿨 다니잖아요. 여러분 그 높음이 아니고 높임 높이다 높이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중재, 언론 중재의 합의와 질적 수준을 높여야 될 것이다. 그러면 선생님이랑 언중이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언론 피해 구제 절차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선생님이 누가 만약에 MBC에서 선생님을 불법 도박했다고 만약에 방송하면은 쌤, 진짜 명예가 실추되고 학원에서 잘리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쌤이 전화를 이렇게 하면, 제가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조정 신청 이런 걸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되는 거죠. 내 말 이해됩니까? 그래서 뭐 아카데미도 있고 그러네요. 그럼 언론중재위원회는 국가기관인가?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죠? 친구가 되어주고 싶네요. 자, 선생님 유튜브 먼저 친구가 되어주세요. 그죠? 자, 그러면 문제 풀고 독서 시간은 마치겠습니다. 자, 1번 확인사살, 4번 됐습니까? 자, 윗글에서 확인해 주고 여러분. 프랑스에서 제일 먼저 도입됐다는데 프랑스가 먼저 했는지 독일이 먼저 했는지 이 글에서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죠? 뭐 여러분 확인 안 해보고 뭐 프랑스에서 했겠지? 뭐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다음에 2번 보도 내용이 진실한 경우에도 반론을 청구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빨간색 형광펜 빨갛게 해봅시다. 여기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문단 보세요. 두 번째 줄에 이때 찾았어요. 언론사가 잘못하든 안 하든 기사 내용이 진실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러면 진실하든 안 하든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정답이 2번. 이해됩니까? 3번 했고요. 4번. 기억의 취지죠. 이거 쉽습니다. 무기 대등 원칙이라고 했잖아요, 얘들아. 무기가 대등해야 돼요. 양쪽 다 대등해야 돼요. 여러분, 피의자 있잖아요, 얘들아. 피해자 말고, 피해를 당한 피의자도 자신에게 불리한 지수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거 뭡니까, 여러분? 묵비권이죠, 여러분. 그러면 무조건 피해자 편만 들지 말고 피의자도 동시에 자기한테 권리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권리가 묵비권이죠. 그러면 정답이 1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짧은 이 옛날 기출을 통해서 실력을 무럭무럭 성장시키시기 바라고 최근 기출까지 이어서 쭉 선행적으로 공부하면 분명히 실력이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